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볼까요? 어휘추 넘은 우원식. 네, 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어휘추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는데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면서 대이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명심으로만 흘러가는 당 분위기에 좀 내심 반발하는 당선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해석은 명심이 추미애라는 분명한 쐐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원에게도 형님이 딱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어떤 게 정확한 명심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또 우원식 의원에 대한 동료들의 신뢰가 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한 경험이 많아서 신뢰가 있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추 전 장관은 지난 4년간 국회 밖에 있었죠. 현직이나 당선인들과 좀 친밀감, 라포 형성이 부족하지 않았겠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조금 전 단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이태원 참사 이제 분향소를 찾은 장면도 보였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식이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실 주도로 그 행사가 주최가 됐었다. 그게 또 이제 기억이 되네요. 네. 그만큼 이제 우원식 의원을 돌아보면 약자를 대변하고 행동에 나서는 의원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원식 의원은 합리적인 행동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그 뿌리를 살펴보면 고 김근태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도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에 몸담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하셨듯이 약자들의 대변인이다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는데요. 대표적으로 2013년에 발족한 을지로 위원회를 이끄는 초대 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 남양유업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을 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네. 또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졌을 때는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를 찾아가서 CEO에게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원내에서는 지난 2020년 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묵직한 역할을 소화해 왔습니다. 네, 작년에도 또 단식 농성을 했었던 그 기억이 또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묵직한 행보를 이제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기지개 켜는 당권 주자들. 네,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부터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당선인 또 윤상현 의원 각각 이제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도 의료 개혁부터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나경원 당선인이 개최한 저출산 세미나에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또 당선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 당선인이 당권 경쟁을 앞두고 새 모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나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제가 먼저 세미나를 열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일찌감치 정책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5선의 윤상현 의원도 보수 쇄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당의 전면적인 혁신 또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안철수 의원도 의료개혁이나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또 라인 사태에 있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왔죠. 또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과도 각을 세우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력 주자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폭 넓히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직접
직접적인 이제 의사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네. 한동훈 등판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진 정치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이제 책임론과 부딪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는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책임론부터 먼저 거론이 됐습니다. 특히 참패 원인을 짚고 있는 총선백서 TF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돌렸는데요. 그 질문에서는 한동훈 책임을 좀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는 아직 참패 책임을 논하는 시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고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한동훈 등판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전 위원장과 비대위를 함께 했던 장동혁 대변인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또 등판론에 힘이 실린 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잠행을 이어왔던 한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입니다. 이번 네. 주에 도서관 사진 인터넷에 돌았죠. 네. 이렇게 본인이 공개 행보를 내비치면서 등판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팩 볼까요? 라인 사태 팔 걷는 국회. 네, 라인 사태로 이번 한 주에 국회가 뜨거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어플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인기가 많은데요. 일본 정부가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이제 그 비판이 거세게 나왔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은 네이버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굴종 외교를 끝내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졌는데요. 민주당은 일본의 강탈을 방관하는 것은 매국이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당리 당략 정치, 반일 선동 정치를 멈추라면서 공세를 직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 일본 정부가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렇게 반일 감정이 확산이 되고 야권의 공세도 커지면서 정부 여당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 정부가 해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제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고 다음 주에 과방위를 열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도 팔을 걷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이 과방위 개최를 여당에 촉구를 하고 여당도 할 일을 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일정이 합의되면 과방위를 열겠다면서 21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인데 아직 여야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방심위, 징계 남발 등 다른 현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라인 사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여야가 결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